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 만에 하는 거네요. 근데 제목이 이상하죠? 네, 왜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오늘 아파트 사러 갑니다. 진짜 살려나? 제가 아파트 판 거는 아시죠? 네, 그동안 방송 보셨던 분은 아실 거고, 제가 책도 쓰고, 작년 10월달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제목을 현재 완료로 바꿨습니다. 월수도 원래 2021년에서 2021년 10월, 그때는 월수는 제가 맞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욕심이었죠. 네, 어쨌든 2021년 작년 10월달에 국토부 공식 기록으로는 이제 상투를 쳤고, 그 이후로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폭락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폭락세는 진작 예견이 돼 있던 거예요. 왜? 34년 동안에 상승률 마감한 5파가 끝났고, 이제 조정 A, B, C파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A파의 그 충격파, 그게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할 내용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인데, 오늘은 특별히 전일 하락한 아파트들 단지를 제가 항상 앞부분에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오늘은 없어요. 왜냐면 월이 바뀌면 월 데이터를 제가 이제 오늘 11월 데이터를 처음으로 넣었거든요. 왜냐면 거래가 한 30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은 열흘 10일 정도까지는 그 다음 거를 업데이트 안 해요. 왜냐면 지수가 0%인데 뭐 어떻게 상승률이, 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열흘 정도 지났는데 33건 서울 아파트가 신고가 됐고, 그 중에 제가 지수를 만드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는 딱 3개가 됐어요. 근데 3개가 전부 하락이야. 즉 10월 달에는 신고된 거래가 전부 하락 거래야.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그 중에서는요. 잠깐만요, 무슨 음악이 나오네. 잠깐만요, 껐습니다. 자,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요 모든 자료는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계좌도 공개하죠. 제가 얼굴 공개 안 하는 대신 계좌는 공개합니다. 최근 2달 동안 연락이 깨지고 있어요. 마음이 쓰립니다. 벌었던 거 거의 반포막 가까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장기 추세를 보고 진입한 거니까. 환율도 그렇고 곧버스도 그렇고요. 자, 환율 방송도 저녁 때 합니다. 자,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벌써 방금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올린 게 세계 증시였죠. 자, 미국이 폭등한 거 올렸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시고, 알집도 요건 용량이 많아가지고 2개로 꺼서 올렸습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세요. 저는 지금 현재 집을 판 이유가 세계 대공황이 올 거라는 판단이 서서 아파트를 팔고, 자, 1억 8천 주고 산 아파트를 15억 주고 팔았더니 9억 2천이 남았어요. 대출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511% 수익이 났더라고요. 자, 수익금의 10% 9,200만 원을 곧버스를 샀고 8,7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수익이 엄청 났다가 최근 2달 동안 까먹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저는 3년을 들고 있을 요량이니까. 자, 대공황 때, 그러니까 지금 저는 부동산도 결국은 대공황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요. 결국은 다 맞췄다니까. 코스피 1200포인트 빠졌잖아요. 지금 뭐 한 3,400포인트 오르는 거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지. 달러 1110원에 사놨는데 1450원까지 갔잖아. 그리고 지금 1300원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 아니,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아직 수익이 나 있으니까 저는 달러를 더 살 거예요. 곧버스는 채웠는데 달러는 10만 불을 채우고 싶어 갖고, 원래 더 많으니까는 다 합치면 한 15만 불, 20만 불은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죠. 자, 대공황 당시의 그래프, 그다음에 브로마이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피랑 다우랑 제가 또 1월 달에 새로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이번 달에 멤버십 가입하시면 판넬까지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은 탁상 공론이었어요. 왜? 엑셀 다운받아서 했는데 심상치가 않아갖고 제가 임장을 다녀봤죠. 직접 부동산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거예요. 아르테온이 13억 2천만 원 실거래 했다고 제가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실거래가 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그라시움 13억 7천이 아직 신고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여러 군데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거예요. 아마 그라시움이 16억대에서 갑자기 13억 7천 되면 놀랄걸요. 아직 신고가 안 됐어. 근데 베네루체, 자이, 아르테온 지금 난리야. 자, 그 중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다운을 받았잖아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갖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아침에. 아침 8시네, 8시. 8시에 갖고,
그 실거래가 된 걸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면서 선사현대, 강동과 암사동, 한강변, 제가 한강 그 산책을나 자전거를 자주 나가는데 항상 그 옆을 지나가요. 그래갖고 아 부럽다. 이 아파트에서는 한강이 맨날 내려다 보이고 한강도 완전히 자기 앞마당처럼 참 좋다. 근데 약간 이제 오래됐죠. 그리고 복도식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조금 뭐 신형에 비해서는 신축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입지는 아주 좋아요. 네, 어쨌든 이게 25평이 선사현대 12억 5천이 5억 8천 반토막 드드드 했더니 아이프 갑자기 맞장구 치는 거야. 사러 가자. 그래갖고 작전 세력 자전거래요.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자전거래. 안 웃겨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요, 저는 작전한다고 보니까 지금 송파구도 그렇고 아르테온도 그렇고 그라시움도 그렇고 거대한 작전 세력이 서울 아파트 대폭락을 기획한 세력이 있어서 그 세력들이 중간중간에 자전거래 같은 반토막 거래를 막 시켜요. 근데 그럼 지들도 손해하냐? 아니에요. IMF 때도 그랬다니까. 즉 매수 세력을 완전히 뭉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2억 5천이 뭐 이제 9억 됐어. 싸죠? 살려고 샀는데 갑자기 7억이 딱 신고가 돼 버렸어. 다음 날. 그러면 하루 만에 2억 손해 본 기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나 또 이렇게 떨어져서 한 8억 됐어. 어우 진짜 싸다. 나는 최근에 최저가에 사는 거야. 딱 살려고 가는데 갑자기 실거래가에 5억 8천이 찍혔어. 그러면 그 사람 한번 다시 생각한다고. 저게 아무리 가짜고 자전거래고 증여거래고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 8억에 살렸는데 실거래가가 딱 아침에 5억 8천에 찍혔어.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수세가 줄어들고 매수할 사람은 꼭 팔아야 되는 사람은 또 낮춘다고. 마찬가지로 아르테온이 19억 8천만 원 갔던 게 그 13억 2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15억이면 싸다 생각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2억대가 신고가 됐어. 13억대가 신고가 됐어. 그리고 그러면 주춤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팔려는 사람은 가격을 더 낮춘다고 급해갖고 지금 빨리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낮은 호가가 자꾸 나오는 거야. 즉 이 세력의 의도는 매수 세력들한테 잠자코 있어. 너 지금 사면 당장 손해 보니까 너 이따가 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 수급이 꼬이게 되죠. 또 집주인들 팔려는 사람은 여유 있게 뭐 15억 16억에 내놨는데 아유 뭐 2, 3억 좀 싸게 냈죠. 15억에 내놨는데 갑자기 13억 얼마가 찍혔어. 그러니까 급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5천 낮추고 1억 낮추고 하다 보니까 이제 13억 14억대 매물이 막 쌓이는 거야. 그거를 노리는 게 저는 이번 대공황을 기획하는 세력들의 부동산 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진작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책도 쓰고 집도 팔고 곳버스 사고 달러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반등을 하는 거야. 분명히 아파트도 반등을 해요. 자,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음모론적 접근이에요. 음모론적 접근 아니었으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15억에 판 아파트가 14억 8천, 14억 5천, 13억 9천 이렇게 차근차근 떨어지면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데 갑자기 11억에 나왔어요. 제가 판 아파트가 15억에 팔았는데 지금 11억에 사라고 제가 은장 다녔는데 11억에 사래. 11억에.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 살 생각 없냐고. 되게 로얄동이라고 좋다고. 나한테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 왔다는 얘기는 아직도 안 팔린 거야. 즉 그게 몇 억이 떨어졌는데 매수세가 안 붙는다는 얘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아무리 우리가 5억 8천에 샀어도 15억에 팔 때는 와이프가 그래도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아니라고 아파트 폭락한다고 팔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우겨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이프 이사 갈 때 마음이 쓸쓸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집 팔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 그동안. 그래갖고 그리고 남들은 전세 주고 전세 온 줄 알아요. 큰 평수로. 제가 30평대 살다가 40평대로 전세 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밍아웃 할까? 나 집 팔았다고 그럴까? 일이 근질근질한 거야. 이제 지금은 집을 이게 무주택자가 장땡인데 무주택자는 원래 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장땡은 누구냐면요. 집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이 팔아서 무주택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무주택자는 약간 안심이 되는 정도 수준이고 기회가 오는 정도 수준이고 집을 갖고 있다가 팔고 폭락하면은 그게 장땡이라니까. 엘리엇 장땡. 자, 근데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작전거래 작전 세력의 자전거래. 오토바이가 아니래. 자전거래. 자, 이제부터, 이거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거 선사현대, 이거, 25평이거든요. 25평. 25평에, 이게 21년 거고요. 얘가 22년 올해 거예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22년 거예요.
위에 거는 21년, 그러니까 작년, 밑에 건 아래 거. 아래 거는 아무래도 거래가 적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언제 볼까요? 작년 10월 전후가 보통 서울 아파트 상투니까 여기 딱 보실래요? 딱 진짜 작년 10월 달에 12억 5천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11억 1천 됐죠? 그 다음에 거래 없죠? 10월 달에 없어요. 자,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로 넘어왔어요. 조금, 자, 1월 달에 없어요. 2월 달에 없어요. 그러니까 11억 2천 됐어요. 그냥 고점보다는 1억 정도, 1억 좀 떨어졌지만 그 직전 거래에 비해서는 비슷해. 근데 갑자기 10억대가 거래됐네? 10억 6천. 근데 다시 11억 7천 됐어요. 그러다가 10억 3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거래 취소되고요. 그 다음에 또 7월달 없고 8월달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억 9천. 이거는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나서 또 없어. 그러다가 5억 8천이에요. 자, 작년 10월 달에 12억 5천이 올해 5억 8천에 됐어요. 그러면 12억 5천보다 난 1억 싸게 샀네, 2억 싸게 샀네, 좋아하던 사람이 이거 보고 열받지 않겠어요? 잘못 산 거잖아요. 사자마자 5억이 손해본 거 아니야. 야, 나 10억대에 샀어. 싸게 샀지. 고점보다 2억이나 싸게 샀어. 근데 지금 보니까는 5억 8천이야. 이해 가세요? 작전 세력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송파구를 무너뜨리면 강동구가 무너져요. 강동구가 무너지면 하남이 무너져요. 이런 식으로 도미노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전국, 이게 서울 앞으로 쭉 퍼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송파, 강남구, 마포구 이렇게 때까지 전염효과가 생긴다니까? 왜? 마포랑 강동구는 삐까삐까잖아요. 근데 마포는 지금 멀쩡한데 강동구가 폭락을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34평 거 팔아가지고 강동에 40평대 사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리고 강동구 제가 임장 다니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3, 4억이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급한데 송파에서 4억인가 5억인가 싸게 샀대.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은 거야, 물건을. 근데 내 집이 안 팔리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양심이 없는 게 자기는 4, 5억 싸게 팔아놓고 자기 집은 1억밖에 안 싸게 팔려는 거야. 근데 이게 팔려? 그러니까 2억 3억 낮추다가 급매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해가 없는 거죠. 송파를 5억 싸게 사고 강동을 4억 싸게 팔면은 자기는 똔똔이나 오히려 플러스일 수가 있어. 자,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은.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 이거는 실거래가 데이터로 제가 몇 년을 연구해 갖고 다 알아낸 상투. 살 때는 솔직히 저 부동산 모르고 산 거예요. 그냥 아파트 좋고 진짜 대단지고 하여튼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70% 2.1%인가 2.2%인가에 2016년도 초반에 그 2%대 보금자리론인가 뭔가 해갖고 샀어. 1억 8천밖에 안 들었어요. 나머지 돈은 딴 데 써야지. 어떻게든지 주택담보대출 2%짜리는 받아야 돼요. 이빠이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 돈을 어디다 딴 데 쓰든 어떻든 하여튼 우리나라의 법에는 꼭 거기 써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1억 8천으로 5억 8천짜리 집을 샀다가 4년 반 정도 있다가 15억 팔았는데 하여튼 9억 2천의 수익이 났는데 실제로는 한 8억 8천 정도 벌었겠더라고. 이게 양도 사람 이런 거 부부병이라서 그나마 싸게 했어요. 어쨌든 9억 8천 벌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부동산 폭락한다는 걸 알려야겠다고 해서 제가 책도 쓰고 작년 누구도 안 할 때 작년 5월 달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막 해갖고 저 때문에 수백 명이 팔았다고. 작년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제가 11건이나 소개시켜 드렸다고요. 불안하대 팔고 나서. 근데 호가는 안 빠졌죠. 근데 실거래가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다니까. 주둥이 호가만 계속 안 팔려도 좋아. 1억 받고 13억 더 15억 16억 내놓고. 근데 한꺼번에 그게 무너진다니까. 허상이라니까, 허상. 자,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시가총액 그러니까 제가 서울 아파트를 전체를 다운받아서 그 중에 400개 단지로 지역별 지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체 대표 지수, 서울 아파트 대표 지수는 400개는 메이저 인덱스인데 그 중에 100개, 시가총액 상위 100개를 가지고 스타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게 이거예요. 매일매일 누적시켜요. 자, 여기는 11월 게 없어요. 이번 달 게 없어. 왜? 그저께까지는 10월까지만 다운을 하다,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왜? 11월은 거래가 아직 초반에 열흘밖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오늘 다운받아 보니까 33건 거래돼서 33건.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한 20건 거래됐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안에는 한 개, 두 개밖에 없다고. 오늘 보니까 3개야, 3개. 그 3개가 지수를 만들면은요, 보합으로 돼요. 왜? 나머지 97개는 빵프로잖아, 빵프로. 등락률이 빵프로야. 나머지 3개가 마이너스가 아무리 나든, 플러스가 아무리 많이 나든, 지수, 기여도가 낮잖아요. 97개는 빵프로고 나머지 3개가
지수가 변했는데 그게 그 전체 지수가 바뀌었겠어요? 그대로 거의 변동이 없지. 그러니까 이번 달 지수는 그냥 미미한 거예요. 근데 그 새 아파트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생각해 보세요. 선사현대도 들어있다고. 선사현대 한 7, 80등 할 거예요.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 상위 중에. 거기가 3,000세대인가 그래요. 근데 그 아파트는 얼마 거의 7억 5천인가 해서 하여튼 7억대에서 5억대로 떨어졌잖아. 그러면 거의 20% 정도 떨어진 거라고. 근데 전체 지수에는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 거의 90 몇 개는 0%니까 거래가 안 됐으니 거는 0%로 계산되거든. 자, 이게 그저께 거예요. 그저께 거. 이틀 전이에요. 자, 이틀 만에 이제 매일매일 하려는데 손이 잘 안 가. 이게 엑셀 작업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하는데 최근에는 시대가 급변하니까 제가 좀 자주 할게요. 자, 이거는 그제 오늘.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요 부분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자, 일단 여기 10월달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11월은 3건밖에 없는데 어쨌든 음봉이잖아. 왜 3건이 다 지수를 하락시켰으니까. 자, 어제 잘 안 보이죠. 그래갖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안인 거 다 알아. 뭐 여러분들 40대 50대 이제 저는 만 31살인데 저는 아직 노안 안 왔어요. 갱년기가 와서 그렇지. 여러분들 40대니까 노안이 왔을 거야.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어요. 자, 좀 확대했습니다. 자, 그제 오늘 즉 그저께는 282.49포인트였어요. 지수로 치면. 근데 오늘 보니까 240.98이야. 이해 가세요? 2.49에서 0.98이야. 그러니까 한 1.5포인트 빠졌죠? 1.5포인트면 한 0.5% 빠진 거예요, 이거. 어제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정규 방송. 자, 이거는 1년 동안 제가 매일매일 그 지수를 업데이트한 겁니다. 요거 까만 점 있죠? 이렇게 요게 명목으로 계산한 국토부 실거래까지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 100개 지수예요. 이거 명목입니다. 이거 물가 반영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부터 부동산원의 전세수급지수 폭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KB의 전세수급지수 폭락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원의 매매수급지수가 잠깐 반등했다가 그 대선 때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까지 폭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KB의 매매수급지수도 폭락하고 있고요. 이해 가시죠? 보이죠? 거래는 완전히 바닥기고 있고요. 자, 이제는 물가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요 하락거래 늘어나는 거 보이죠? 요거는 빨간 거래는 상승 거래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달에 차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거래가 엄청 많죠. 거의 80%, 82%였다니까, 며칠 전에. 그리고 11월은, 이번 달은요, 100% 하락거래예요, 100%. 상승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 신고가 됐는데, 직전에 비해서. 그것도 다 급매만 거래가 됐어. 자, 볼게요. 자, 이거 왼쪽은 서울 아파트 25개구를 40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든 거예요. 오른쪽은 경기도 수도권의 주요 지역 11개 지역 110개 단지로 지수를 만든 거고요. 왼쪽은 55만 세대여가지고 서울 아파트의 전체 42%를 차지하고요. 경기도도 16만 7천 세대니까 대표성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요. 일단 2020년 1월, 즉 3년 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00을 만들어 놓으면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오른 다음에 제일 폭락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송파구로 잘 보세요, 송파구. 지금 송파구가 완전히 폭락하고 있죠. 오를 때도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아니, 강남구 뭐 이런 거 양천구보다 더 폭락을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게 될 게, 잘 보세요. 송파구가 폭락을 하면 분홍색, 분홍색이 강동구거든요. 폭락하죠. 강동구가 전에는 여기 있었어, 여기. 제가 이거에 맞춰서 제가 약간 손으로 옮기거든요, 이렇게. 이거 숫자를 옮겨요. 자동으로 안 따라가. 그런데 강동구가 여기 있던 게 거의 성동 광진구 밑으로 내려왔어.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경기 하남 분홍색도 여기였었죠. 근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과천보다 밑이야. 즉 경기도 하남이 꼴등이라니까. 지금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를 때도 많이도 못 올랐어. 왜? 송파구가 많이 못 올랐거든. 자, 순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송파구가 폭락하면 한 두어 달 있다가 강동구가 폭락을 해요. 두어 달 있다가 하남이 폭락을 해요. 이게 법칙이야, 법칙.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강동구 사람들은 송파구가 폭락하면 그걸
그걸 사러 가기 때문에 강동구를 던지고 송파구를 사요. 그러면 강동구가 폭락을 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남 주민이 웬 떡이냐고서 폭락한 걸 사. 그리고 자기들 걸 던져.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식으로,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강남구랑 서초구랑은 그런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서초구랑 분당이랑 뭐 그렇게 관계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서초구랑 저기 동작구랑 그런 관계가 별로 없어. 근데 유난히 송파구, 강동구, 하남은 완전히 동일 생활권이에요. 한 발 건너면 옆집이고, 송파에서도 하남 스타필드 맨날 가. 우리 집도 맨날 가. 저희 천호동 꾸꾸보다 하남 꾸꾸를 더 잘 가요. 하남 꾸꾸가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종류도 더 많어. 가격은 하남이 조금 더 비싸구나. 가깝게는 강동구에 있는 게 더 하지만, 근데 차로 가면 하남도 금방이야. 이렇게 수직 돌아가면, 올림픽대로 쭉 타고 넘어가면 강동구에서 금방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명목입니다. 자, 이거는 그 실질이에요.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 중에 지금 아파트 거래된 데가 송파구 한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동구 2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중에서 한 건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노란색이 이번 달이거든. 11월 달. 여기 11이라고 써야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상황이 이래요. 자, 이제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맨날 보던 거니까. 자, 위에 거는 10월 달, 밑에 거는 11월 달에. 11월 달은 지금 거래가 안 돼. 근데 잘 보세요. 지난달에 송파구 폭락했죠? 근데 강동구도 많이 빠진 거야. 근데 이때는 하남이 별로 안 빠졌죠? 근데 이번 달 보세요. 이번 달 송파구 하나 신고됐는데 보합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아주 조그만한 뭐 단지가 거래됐나 보지. 자, 강동구 2건이 거래됐는데 폭락했죠? 그 다음에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 하남이 2건 됐는데 폭락했죠? 보세요. 송파구 하나 폭락하고 여기 때 강동구도 이거는 2개 묶어서 같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폭락하고 하남이 폭락하고. 이거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 강동구, 하남, 송파구는 맨날 그런 거를 해보니까. 왜? 아유, 지금 잠실 5억을 싸게 샀는데 이 강동구께 안 팔리네. 그러니까 막 3억 4억 싸게 파는 거야. 이게 도미노식이라고. 그리고 대단지가 송파구에 대단지가 많죠. 여러분들 강남구나 서초구는 대단지가 없어요. 3,000세대, 5,000세대, 7,000세대 이런 거 없어. 근데 강동구에는 뭐 3,000세대, 5,000세대 많어. 송파구는 뭐 뻑하면 9,000세대, 뻑하면 뭐 6,000세대 막 이러잖아. 2,000세대, 3,000세대는 명함도 못 내밀어. 자, 그 다음 이거는 주간시대. 어저께 뉴스에 나온 거 제가 업데이트 오늘 했어요. 여길 봐도 송파구 주간으로 폭락을 했죠. 부동산을 보나 KB를 보나. 그 다음에 누적으로 봐도 송파구가 폭락한 거 보이죠? 부동산을 보나 KB를 보나. 그 다음에 매매가 하락률보다 전세가 하락률이 더 급해요 지금. 자,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거는 주간 전세가, 부동산원 KB. 아래 거는 누적으로 부동산원 KB. 어쨌든 송파구 잘 보고 있어요. 좀 기다렸다가 송파를 살까. 오늘 아파트 사러 간다는 건 장난친 거예요. 와이프가 우리 사러 갈까? 뭐 이렇게 농담해가지고. 자, 이거는 여기도 보세요. 이거는 3년 동안의 주간 시세인데 이거 인덱스인데 송파구가 분홍색이죠. 송파구가 최근에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쵸? 그 다음에 강동구 빨간색이죠. 강동구 빨간색이 기울기가 급해졌죠. 아니, 노원구나 도봉구 이런 데는 원래 급했었고, 송파구랑 강동구는 잘 버텼었다고,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근데 서초구나 강남구도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지 않겠어요? 마포구도 폭락하죠. 그쵸? 여기 보세요. 전부 이게 모자라니까 사람 얼굴이 있고요. 여기 귀가 있고, 여기 코가 있어. 눈이 있어. 그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어. 모자 쓰고 있다니까 모자 쓰고.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코끼리 같아. 코끼리. 이게 코끼리 코래. 이게 머리고 여기 눈이 있고 여기 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입이 이쪽에 있고 코끼리 코가 이렇게 있대. 우리 부부의 정신 상태는 왜 이 모양인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수 하락하는 기울기를 보세요. 요거는 하락률이거든요. 이거 막대 그래프로 해야겠다. 이거는 헷갈리네. 어쨌든 그 대신 초록색 전세가 더 하락하죠. 이게 대공황이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오늘 폭등하는데 미국 폭등했는데 이거 대공황 때도 폭등한 적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마지막 남은 부동산은, 그리고 주가지수는 지금 1년 넘게 폭락을 했었다고. 환율도 폭등했고 이제는 부동산 차례라니까.
내가 볼 땐 3년만 있어봐요. 지금 파는 것도 잘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지. 자, 넘어갑니다.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거래. 이번 달 33건, 지난달 431건이에요. 그 다음에 9월 달은 611건으로 확정, 10월 달은 아직 신고 중, 아직 20일 남았어요. 431건.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이번 달은 33건이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에 의미가 없어서 말았고요. 그래도 전세는 꽤 거래돼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시뮬레이션 한 거 거의 600건대야. 600건대. 이번 달이나 지난달이나. 그 대신 11월 달은 아직 시뮬레이션을 안 했어요. 왜? 건수가 33건밖에 안 돼. 근데 적네. 지금 여러분들 10일자 데이터면 여기거든요. 여기면 47건 38건이에요. 근데 오늘 33건 됐잖아. 그러니까 10월 9월보다 11월 달 같은 기간에 거래가 줄었어. 33건밖에 안 됐어. 설마 600건도 안 되려고 이제? 그건 모르겠어요. 자, 이건 제가 시뮬레이션 매달 하는 겁니다. 자, 월간으로 봐도 거래 완전히 죽었죠. 600건대야, 600건대. 시뮬레이션 해도. 그러니까 10월 달은 586건으로 시뮬레이션 돼요. 그 다음에 11월 거는 33건인데 제가 시뮬레이션 안 했어요. 너무 적어서 지금. 초반이니까. 전세는 그래도 거래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거는 아직 한창이니까는 이거는 빼고요. 자, 위에 보면은요. 옐로우 15억에서 9억 사이, 핑크 15억 이상, 그린 9억 이하. 이런 가격대별 아파트도 빠지지만 까만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더 급락을 해요. 왜? 저는 시가총액 상위이기 때문에 똘똘한 놈들이야. 근데 그 국토부에는요, 뭐 노원구, 도봉구 막 이렇게 뭐 5억짜리, 3억짜리, 10억짜리, 7억짜리 이런 거 다 한다고. 나홀로 아파트도 하고 30대 된 것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더 빠지고 있다니까 지금. 엘리엇이 조사하는 거는 그나마 그 동네에서 센 놈들이야. 약한 놈들은 진짜 막 던지기 하는 것 같아 지금. 자, 거래도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초부터 자꾸 이거 얘기했죠. 지금 이런 상황 온다고. 이런 상황 거래가 줄면서. 근데 이게 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점점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 아직은 계속 같은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때는 리먼 사태가 있었지. 2008년도에는 거래가 줄면서. 이때는 거래가 꾸준히 줄었지. 이때는 갑자기 줄었죠. 자, 그 다음에 매매 수급 지수 주간 단위로 한 거 오늘 업데이트 한 겁니다. 자, 코끼리 아까 코입니다. 이거 매매가 지수, 전세가 지수, 요거는 엘리엇의 실거래가 지수. 그 다음에 이거는 전세 수급 지수, 밑에 거는 매매 수급 지수. 두 기간 거 다 폭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래는 뭐 볼 것도 없고. 자, 5년 동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KB나 부동산원에 올해 들어서 약하게 빠졌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는데 이때 국토부 실거래가는 이미 급락을 하고 있었다니까. 이제 와서 급락을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이때 이미 전세 수급지도 다 꺾이고 있었고요. 매매 수급지도 이미 다 꺾이고 있었어. 근데 얘만 안 꺾이고 있었다고. 호가만. KB는 더 심해요. KB는 오히려 올랐어. 얘는 부동산원은 그나마 하락으로 기록이 되는데 KB는 계속 오르는 거로 된다니까. 왜? 집주인들 매도 내놓은 거를 가지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KB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가들이 입력이 되니까 아파트가 안 떨어지지. 자, 22년 동안 걸 봐도 최근 들어서 요 기울기 좀 엄청 급해지는 거 보이죠? 그쵸? 요거 다 뭐든지 다 급해져요. 전세 수급 지수, 매매 수급 지수. 자, 보세요. 반짝반등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반등할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시간이 멀었다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빠져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대책 나오고 하니까 조만간에 좀 매수자가 좀 붙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칠 때 부딪힌 저항선, 그 다음에 5월 달 대선 끝나고 나서 폭락한 요거, 그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 폭락할 때 요 산술 저항선. 즉, 요거는 지수함수 지지선이고, 요거는 1차 함수 지지선인데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 그 대신 로고, 즉 수익률 개념의 지지선을 걷느냐, 명목 개념의 인덱스 지지선을 했느냐에 따라 지수함수와 1차 함수. 저 그냥 아무렇게나 선 긋는 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해요. 여기 보세요. 다 함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다 함수가 있잖아요. 그냥 슬렁슬렁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 지금의 폭락은 버블 세븐 때보다 노태우 상투 이때의 폭락이 가까워진다. 근데 이때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했거든요. 전 요거 노려보려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대반등 노려가지고 짧게 한 2년 정도 대반등 오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목표가 8억에 사서 13억에 파는 거예요. 중간에. 어차피 전세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갈 때는 내 소유고 떨어질 땐 네 소유야.
그렇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얼른 또 내 소유야. 그러다가 내려갈 텐데 얼른 또 남의 소유야. 리듬을 잘 타면 별 큰 노력 안 하고, 이건 투기는 아니에요. 단지 내가 전세 살다가 자가 살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우리 엘리엇 TV에서 제가 또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방송 어떤 코너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갖고 제가 관심 있는 단지, 그 대신 이거는 멤버십들만 비싼 멤버십 해야지. 자, 91년 5월달 상투랑 작년 10월달 상투랑 너무너무 똑같이 진행된 거, 이건 제가 작년부터 이걸 1년 넘게 좀 보여드렸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쵸? 하락 보세요. 막대 그래프 보세요. 하락하는 막대 그래프. 이 당시랑 똑같지. 이 당시도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고, 지금도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고, 거래 줄면서 올랐다고, 이때도 거래가 줄면서 올랐다고. 그러나 2006년 말 버블 세븐 때는요 안 똑같아. 왜? 상승률이 폭등하면서 올랐거든. 보세요. 이때는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잖아. 이때는 막 7% 이런데 이때는 뭐 1%야. 그리고 거래가 작년부터 1, 2년부터 전에부터 줄은 거 알죠? 근데 이때는 거래가 폭발했다고. 그러니까 버블 세븐 고점과 지금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래도 빠지는 거 마찬가지야. 빠지는 거는 그죠? 빠지는 거 보세요. 다 빠지는 거. 막대가 파란색만 수두룩 하잖아. 자, 추세선 그으면, 자, 저는 여기서 2반등을 한번 노릴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죽는 거. 그리고 2030년에 여기까지 폭락하는 거 이때. 이때 대공황이 올 것 같아. 이때. 이거는 약간의 리세션, 대반등, 그다음에 확인 사살. 그러면은 이거 실질이거든요. 실질로는 2013년 초, 2014년 아니 2015, 16년 정도 요 정도까지 오고, 명목으로는 2017년 초반 이 정도. 그러면 제가 산 게 2016년 여기거든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전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와이프도 웃기고 있네. 당신 말대로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돼가고 있는 거 보고 놀래갖고, 나 커밍아웃 할까? 나 집 판 거 아무도 모르는데 얘기할까? 왜? 집 있다가 집을 팔았다 그러면 뭐가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 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먹고 살 돈 많어. 우리는 치킨만 맨날 먹어. 자, 추세선 아까 얘기했던 거, 요 저항선 10월달에 단 거 보이죠? 요거 10월달 요 평행 추세되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요거 하늘색 지지선 깨진 거 보이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연두색 지지선 깨진 거랑 똑같다니까. 이러면서 기울기가 급락이 왔어요. 급락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급락하고 나서 여기서 뭔가 터진다니까. 그때는 리만이 터졌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건설사가 파산을 할지, PF가 뭐가 터질지 그건 모르겠어. 아니면 해외에서 뭐가 터질지. 어쨌든 올 1년 동안 빠진 게 작년 1년 동안 오른 거 다 잡아먹었네. 근데 과거에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는요 1년 오른 걸 하락하는데 5년 걸렸어요. 1년 오른 거를 하락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 오른 거를 1년 만에 빼버리네. 지금 작년 연초 가격으로 다 떨어진 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니까. 더 떨어진 데도 있고. 자, 엘리엇 파동을 보면, 자, 79년까지가 1파로 봐요. 그 다음에 87년까지 2파로 본 다음에 지금 3파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파 조정이 와요. 근데 요 1파 끝날 때의 고점이 건설주 파동 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당하면서, 암살당하면서 음마아파트가 미분양이 났을 때예요. 건설주 파동 났을 때니까. 얼마나 건설주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도 오르고 아파트도 오르고. 근데 이번에도 노태우 1, 2, 3, 노무현 3, 4, 5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보면 요거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서 자, 노태우 1파에 대한 김영삼 2파 조정, 노무현 3파에 대한 이명박 4파 조정, 문재인 5파에 대한 윤석열 6파 조정은 없어요. 왜? 여기서 끝이에요. 즉 윤석열 조정파는 이 34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에요. 즉 이번 하락은요 김영삼 IMF 때보다, 그다음에 이명박 서프라임 때보다 더 큰 하락이 온다는 얘기예요. 제 주장은. 이해 가세요? 이 파동의 논리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파동 아니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팔았겠어요. 자, 그리고 하여튼 파동의 그러니까 이거죠. ABC, ABC. 여기서도 ABC, ABC. 저는 요 B를 노릴 거라니까. 당장 오늘 산다는 게 아니고. 보세요. 1, 2, 3, 4, 5. 똑같죠? 1, 2, 3, 4, 5. 엘리엇 파동이 여기에 맞을 줄,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만들어 놓고 놀랬다니까, 진짜. 야, 이건 세력이 있다. 이거는 누군가 이렇게 세력이 있어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선이 어떻게 딱딱딱딱 들어맞냐고. 놀랍죠? 자, 그러면서, 노무현 상투의 금리, 시차 상투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금리, 아파트 상수 시차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패턴이 노무현 대통령 때를 그대로 복사한 것처럼 같다니까. 그 다음에 폭락한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의 폭락을 윤석열 대통령이 복사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부동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파트 사러 갑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한 거고,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사러 갈까? 사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12억 5천이 5억 8천 오늘 신고돼가지고. 그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사는 거 아니야. 떨어진 칼은 잡는 게 아니고, 칼이 땅에 박힐 때까지 박혀가지고 그 땅이 곧장 잡으면 안 돼. 그 땅에 눈이 오고 눈비가 와갖고 시간이 지나야 돼. 땅이 탁 박히자마자 뽑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박히고 나서 그 땅에 눈비가 와가지고 그게 진흙이 된다고. 그러면 그 칼이 저절로 쓰러지겠죠. 그러면 그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걸 연구하자고요. 자, 멤버십 많이 와서 저랑 나중에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 모임, 아살모? 아파트 살 사람들 모임? 아살모? 이거 살모사 같아도 안 되겠다. 마칠게요. 자, 오늘 이것으로 국토보실거래가, 제가 원래 부동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폭락하는 게 확실하게 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좀 뜸했어요. 왜? 그동안은 저 말고 한 두세 명이 맨날 폭락한다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떠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실효성도 없고, 이제 내가 경고를 안 해도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마지막 하락 패턴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연구합시다. 멤버십도 많이 와서 하루에 400원만 후원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